그리고 저 피터 린치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유명한 그 전설적인 투자자분도 매매를 잘하려면 안정된 직장과 집이 있어야 한다. 이게 정말 공감합니다. 뭐 집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집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일단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뭐에 쪼들리면 안 돼요. 쫓기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코인이라는 거를 단기간에 어떤 큰 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로 보면 안 되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도와줄 수 있는, 말 그대로 내 재산을 불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동반자라고 생각을 해야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뽑아내려는 어떤 도구, 어떤 행위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단기간에 이제 한 번에 크게 버는 그런 기회는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차트가, 예전에는 조금 아마추어들이 운전을 했다면, 아마추어들이 뭐냐면, 아마추어들은 제가 보니까 옛날 차트는 되게 좀 정직했던 것 같아요. 2017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이쯤에서 반등 오겠다 싶으면 진짜 거기서 많이 반등이 왔거든요. 호가창도 정말 정직해요. 쭉 빠지다가 탁 걸리는 느낌이 들면 사면 거의 반등 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왜 그런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그 친구들이 큰 자금을 운용하면서 이제 좀 짜잘한 물고기 같은 조그만한 고래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고 힘을 못 쓰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옛날만큼 소액 투자자들이 많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2021년에는 유동성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여유도 있고 현금도 많다 보니까 이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진짜 초보자들이 많이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이 많이 뛰어들다 보니까 너무나 뻔한 자리, 많이 떨어지면 초보자들이 우와 떨어졌다 하면서 매수세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는 호가창에서 매수세가 마구마구, 그 사람들은 그냥 막 긁거든. 그럼 이게 호가창에서 이 저항이 딱 생기는 게 보여요. 세력들이 밀려고 던지는데 개미들이 이제 계속 사니까 세력들도 다시 살짝 올렸다가 물량 더 높은 데서 개미한테 털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세력들 던지는 걸 그만두고 반등을 딱 시켜주고 또다시 싹 털고, 이런 식의 어떤 패턴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그런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 이제 시드도 별로 없고,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도 안 되고 막 그렇잖아요. 주식도 가는 놈들만 가고 시중에 돈이 많이 안 돌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소액 투자들 대부분이 이제 매매를 했다면 그 사람들도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차트가 예전만큼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난이도가 쉽지 않아요. 지금 댓글에도 여기 보시면 태전박님이 5년째 트레이딩을 하는데 요즘같이 어려웠던 적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확실히 차트의 움직임이나 패턴, 스타일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 생각이 있다면 예전보다 더 빡세게 준비를 해서 뛰어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좀 많이 무서워요. 많이 무섭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하면, 자, 예전 같으면 이렇게 지저분한 차트 안 만듭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2017년부터 차트를 쫙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오래 끌고 가는 차트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푹 빠지면 이렇게 쭉 횡보하다가 오르거나 재차 떨어지거나 하는데, 이 여기서도 다시 오를 수는 있죠. 근데 오르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이거 15분봉인데 지저분하게 움직이면서 빠지거나 아니면 횡보하는 그런 차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별로, 이게 멀리서 보면, 우리가 멀리서 보면 뭐 이거 뭐 횡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크게 뭐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하나하나의 이 분봉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분봉에서의 움직임이 진짜 엄청 현란합니다. 엄청 현란해요. 그래서 엔간에서는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시고요. 기존에 있으신 분들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매매를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잃는 것보다 못 버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매매를 보수적으로. 제가 오늘 매매를 못 하겠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도, 일단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여기 요 아래 이 세 군데에서 64K 구간에서 매매 자리가 나왔는데, 이 매매 자리를 이제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횡보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위로도 아래도 다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이 단기 5분봉을 보고 여기서 움직이는 거 먹겠다고 깔짝깔짝 되는 거는 사실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일단 관망을 하시고 얘가 위든 아래든 크게 움직이면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차라리 생각하는 게 훨씬 낫고, 아니면 차라리 오늘 같은 날은 하루 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뭐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슈퍼루키님이 뭐 포지션 내역이 다 익절에 몇몇 지인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보면 좀 되게 뿌듯하죠. 내가 2달 매매를 했는데 손실이 하나도 없고 어쨌든 뭐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다면 그게 지금 당장은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이 복리라는 것도 원래 처음엔 잘 눈에 안 띕니다. 여러분들이 복리 계산기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처음에 한 3-4달 뭐 6달은 거의 티가 안 나요. 부는 속도가 잘 안 보여요. 근데 한 1년쯤 지나잖아요? 그럼 그게 부는 속도가 점점 불면서 한 2-3년 지나면 진짜 옛날에 내가 이렇게 벌어서 어떻게 살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친 듯이 늘어납니다. 시드가. 퍼센티지는 똑같이 10%를 먹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 다른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뭐 이런 겁니다. 어제 제가 이제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차나 한 대 사볼까? 뭐 이런 생각. 근데 그거를 현실로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단계에 오려면 이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5년, 10년이 걸리시겠지만 사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8년 차지 않습니까? 저도 500만 원으로 8년 전에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도 8년 뒤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바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맞아요. 막갈라님이 이제 제가 매매하라는 대로 잘 하셨나봐요. 평당 근처에서 판매하는 거는 진입가에서 팔아야 되고 근처 왔을 때 약순조를 되고, 맞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내 평당까지 안 올 것 같은데 평당 근처까지는 왔어. 근데 다시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들고 있는 것도 미련한 거죠. 어떻게든 털어야 돼요. 근데 제가 요즘 진짜 고민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제 슬리피지를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손절을 쳐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이 듭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 비트가 180비트를 제가 지금 들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평단이 예를 들어 66,16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80비트의 절반은 90비트죠. 90비트를 털려면 저는 거의 한 50불 아래로 던져야 돼요. 근데 90비트에서 50불 아래로 던지면 95, 45니까 4,500불이 그냥 날아가거든요. 거기다 수수료까지 하면 한 6-7,000불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내 평단에서 털면 본전 빵원인데, 근데 내 평단에서 90비트를 딱 올려놓는 순간 이 봇들이 훅 빼버릴 거예요. 아마 진짜 훅 빼버릴 겁니다. 반대로 살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말 옛날과 다르게 세력들이 많이 좀 꽉 잡고 있고, 그리고 소액 사용자들이 많이 줄었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슬리피지가 옛날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많이 느끼실 거예요. 소액으로 할 때는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 수량이 막 50개, 100개 이렇게 넘어가면 이 슬리피지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구간들이 올 겁니다. 내가 지금 180이라고 해서 수수료 아낀다고 메이커에 180에 50비트 딱 걸어놓으면 쭉 뒤로 후퇴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척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살 떨려요. 그래서 그냥 에이씨 하고 던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거기서 오는 손실들, 그런 것들도 나중에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1,000만원 적금을 깨고 청산을 당하셨대요. 근데 매매를 천천히 해야 되는데 자꾸 손실이 아른아른 거리신다. 대부분 사용자들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이겨내고 견뎌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애초에 안 잃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매번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미 잃었거나 혹은 이미 좀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진짜 좀 뭐 제가 도움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지만 이건 본인이 이겨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5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250만 원이 됐을 때, 그리고 와이프 돈 700만 원을 350만 원 만들어 놨을 때, 그때는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 동료였는데, 그때 진짜 미친 듯이 힘들었거든요. 미칠 듯이 진짜 밥도 안 넘어가고, 진짜 잠도 안 오고 본전 생각만 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만. 내가 본전만 찾으면 진짜 이거 진짜 700만 원 딱 다시 돌려주고 다시는 진짜 내 돈으로 하지 다른 사람 돈 안 갖고 한다. 사실 그것도 빚이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다 메꾸긴 했지만 어떤 느낌인지 잘 압니다. 저 느낌.